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재쌤의 생명과학의 서재쌤입니다. 근육수축의 원리. 자, 이 근육수축의 원리가 왜 신경계 파트에 들어가 있냐? 신경신호 전달의 맨 마지막 끝이 운동신경이고, 운동신경의 신호를 받아서 반응하는 기관이 바로 근육이죠. 근육 또는 분비샘들이 이 명령을 받아서 결국 우리 몸을 움직이거나 항상성 조절에 관여하거나 이런 일들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 이 근육이 마지막을 담당하기 때문에 근육 수축의 원리를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그럼 먼저 근육의 종류가 뭐가 있는지 먼저 알아봐야 돼요. 근육의 종류는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있는 근육, 이걸 뭐라고 한다? 수의근. 여기 숫자는 맘대로 숫자라고 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의는 의지, 의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의지에 따라 움직일 수 없는 근육, 이 근육을 불수의근이라고 합니다. 이 수의근은 누가 통제하겠어요? 주로 대뇌가 통제하고, 그리고 체성신경계를 거쳐 중추신경계인 대뇌, 말초신경계인 체성신경계를 거쳐서 움직이게, 의지대로 움직이게 하는 거죠. 수의근이고,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이는 애들, 이런 근육들은 간뇌나 뇌줄기, 얘네들의 명령을 받아 자율신경계가, 그죠? 그래서 이 자율신경계 교감, 부교감이 이 불수의근들의 운동을 조절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의지대로 움직이는 거, 우리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죠. 뼈에 붙어서 우리 몸을 움직이게 해주는 근육, 그 근육의 이름이 골격근인데, 이 골격근이 수의근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심장근하고 내장근, 요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죠. 심장 뛰는 거 참을 수 없잖아. 그리고 우리 내장, 위, 그 다음에 소장, 이런 것들 움직이는 거 우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불수의근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근육은 크게 세 종류야. 골격근, 내장근, 심장근. 골격근은 수의근, 내장근과 심장근은 불수의근이죠. 그리고 또 다르게 얘들의 외모로 나누는 게 있는데, 골격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힘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요 속에 들어있는 구성 요소들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질서정연하게 배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칙적인 무늬가 나타나.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은 띠와 어두운 띠가 이렇게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데, 이런 무늬가 있기 때문에 가로, 무늬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내장근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지 않아요. 무늬가 없다. 껍질이 없는 달팽이는 민달팽이, 머리카락이 없는 머리를 민머리. 그러면 무늬가 없는 근육을 뭐라고 하겠습니까? 민무늬근 이렇게 불러요. 다음, 심장근은 좀 특이해. 심장근은 불수의근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파워로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단 하루도, 아니 단 1분도 쉬지 않고 계속 뛰죠. 강력한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불수의근이지만 생긴 건 골격근처럼 생겼어. 그래서 가로 무늬근에 해당합니다. 이게 바로 근육의 종류. 그러면 이거 세 개 다 배워야 되냐? 아니에요. 고등학교에서는 골격근만 다룹니다. 여기 오른쪽에 보면 골격근이야, 얘네들이 다. 상당히 많은 근육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의대나 아니면 간호대, 해부학을 배우는 대학에 진학을 하게 된다면 아마도 여기 있는 모든 근육의 이름을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을 봐야 될 겁니다. 근육만 외우면 되냐? 아니지. 뼈 이름도 다 외우고 그 외에 기타 굉장히 많은 명칭들을 외워야 됩니다. 암기력이 필수적이다. 근데 이거 자세히 보면 빨간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렇게 줄무늬가 쫙쫙쫙쫙 나 있는 이것들이 근육인데, 그 사이사이에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보이죠. 요거들이 뭐냐면 보통 인대하고 힘줄하고 헷갈리는데, 힘줄은 근육과 뼈를 연결해주는 질긴 끈입니다. 무릎이 있는데 한번 볼까? 요 하얀 부분, 여기 무릎뼈에 붙어 있죠. 자, 한쪽 끝은 뼈에 붙어 있고요, 한쪽 끝은 허벅지 근육에 붙어 있잖아. 이렇게 뼈와 근육 사이를 연결해주는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힘줄 이렇게 불러요. 다른 말로 건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하얀 것들이 힘줄이 되고요. 우리 몸의 힘줄 중에서 제일 유명한 힘줄 누구겠니? 요거야. 발뒤꿈치와 장단지 근육을 연결해주는 힘줄. 굉장히 크죠, 여기. 요거를 뭐라 그래? 아킬레스건이라고 많이 들어봤죠.
아킬레스 힘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장단지 근육이 수축하면 길이가 짧아진단 말이야. 그럼 이 발뒤꿈치를 힘줄이 잡아 당기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발등이 밑으로 내려가고 쭉 발등을 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때 얘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운동선수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힘줄이 되겠습니다. 인대는 뭐냐? 뼈와 뼈를 연결해요. 뼈가 있고 뼈가 있지. 이 뼈와 뼈가 움직일 때 뼈끼리 막 부딪히면 아프겠죠. 그래서 이 사이에 부드러운 뼈, 연골로 이렇게 얘네들이 보호가 되기도 하지만 여기 연골, 부드러운 뼈가 이렇게 코팅이 돼 있어. 이런 식으로. 하지만 얘네들이 분리되어 있으면 우리가 달리기 할 때 뼈가 막 어긋나고 막 그럴 거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뼈를 붙잡아주는 질긴 끈이 있습니다. 윗뼈하고 아랫뼈하고 이렇게, 윗뼈하고 아랫뼈하고 이렇게 연결해 주는 게 인대야. 물론 이건 단면이니까 얘가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주머니처럼 감싸고 있겠죠. 그리고 이 바깥쪽에도 인대가 있지만 이 안쪽에도 인대가 이렇게 있어요. X자 모양으로 윗뼈하고 아랫뼈를 잡아주고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무릎이라고 한다면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십자인대야. 많이 들어봤죠? 이렇게 인대가 있고 이 인대는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뼈가 움직일 수 있는 범위가 한정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각도가 얘가 움직여서 이 정도가 한계다 라고 한다면 이거 이상으로 얘가 외부로부터 큰 힘을 받게 되면 어떨까? 그렇게 되면 이쪽 인대가 굉장히 큰 힘을 받아가지고 늘어나거나 잘 늘어나지 않습니다. 부분적으로 끊어지거나 아니면 파열되거나 하겠죠. 그렇지? 이때 우리가 인대가 늘어났다, 인대가 파열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얘는 재생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인대가 다치지 않도록 운동을 적당한 범위 내에서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운동선수들은 안 그러겠지. 인대 부상으로 운동선수 생을 마감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특히 이 십자인대, 그렇죠? 십자인대가 파열돼서 축구선수가 선수 생활을 그만뒀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지. 십자인대 파열로 군대가 면제됐다, 뭐 이런 얘기도 들어봤을 거야. 이 힘줄과 인대는 역할이 다르다. 여러분들 몸에서 힘줄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부분은 어디냐면 손바닥 쪽에 보면 두 개의 힘줄이 내려와서 손가락 쪽으로 이렇게 갈라집니다. 지금 손을 들어가지고 손목을 안쪽으로 이렇게 굽혀 보세요. 그럼 두 개의 힘줄이 딱 보일 거야. 그리고 한번 만져보세요. 그리고 손목을 구부렸다 폈다 하면 이 힘줄이 움직이는 게 보일 겁니다. 이 힘줄이 뭐를 따라 움직이는 거야?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함에 따라서 힘줄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다. 손등도 마찬가지. 손등도 이렇게 쫙 펴가지고 손가락을 뒤로 한번 제쳐보세요. 그러면 선명하게 4개의 힘줄이 딱 드러납니다. 이것도 팔뚝에 있는 근육하고 연결되어 있겠지. 그래서 팔뚝에 있는 근육이 수축하면 손가락이 쫙 펴지고 그 반대편, 팔뚝의 그 반대편에 있는 근육이 수축하면 손가락이 오므라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잡다한 이야기 좀 해봤고요. 그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일단 골격근 정의, 뼈에 붙어 있는 근육이다. 골격근의 움직임을 만들어낸다. 그럼 골격근은 누가 움직이냐? 운동신경의 작용으로 조절된다. 자극을 받은 운동신경의 축삭돌기 말단에서 뭐가 나온다? 아세틸콜린이 나온다. 이 아세틸콜린이 골격근에 작용하면 그때 골격근이 뭐 하기 시작한다? 수축하기 시작한다. 여기 운동뉴런의 끝에 얘는 뉴런의 다발이죠. 요것도 잘 모르는 학생들이 많이 있던데, 그렇죠? 요거를 신경이라고 부르고요. 이 중에서 뉴런 한 개, 요거는 우리가 뉴런이라고 부르잖아. 그러니까 보통 신경이라는 단어는 어디다 집어넣느냐? 요거는 뉴런들이 여러 개 뭉쳐있는 뉴런의 다발, 이걸 우리가 보통 신경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신경에서 뉴런 하나만 이렇게 따라가 보면 이게 뭐하고 연결되어 있어? 골격근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 요 끝에서 아세틸콜린이 나오는 거지. 요거를 확대해서 사진으로 보면 밝고 어두운 뭐가 있다 그랬어? 가로무늬가 있다 그랬지?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이렇게 가로 방향으로 무늬가 있고 이 근육에 뭐가 와서 이렇게 운동신경이 이렇게 군데군데 와서 이렇게 골격근을 자극하고 운동신경의 말단부가 이렇게 퍼져 있죠. 이 운동신경의 말단부에서
아세틸콜린을 분비해서 근육을 수축하게 만드는 겁니다. 자, 이거 몇 배 확대한 거예요? 160배 확대한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그 전에 이 그림 한번 봐야겠죠? 인대가 어떻게 붙어 있나? 가로 절단면 좀 무섭긴 하지만 팔도 그렇게 만약에 싹둑하고 자른다면 여기 뼈가 잘리고 근육이 잘리겠지. 뼈와 근육이 무엇으로? 그렇죠. 힘줄로 연결되어 있겠죠. 그 다음에 이 근육 속에 하여튼 뭔가 많은 다발이 있어요.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섬유들, 이 섬유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섬유 각각이 수축할 때 우리가 근육이 수축한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근육이 짧아지면서 두꺼워지겠죠. 이제 근육 구조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여기 근육이 멋있는 아저씨가 지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통 우리가 알통이라고 부르잖아. 여기 알통 부위에는 근육이 두 덩어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두박근이라고 얘기하고, 팔을 구부릴 때 이두박근이 수축합니다. 근데 그 반대편에는 근육이 세 덩어리가 있어. 요 뒤쪽이겠지, 요 뒤쪽. 그걸 뭐라고 하냐면 삼두박근이라고 부릅니다. 팔을 구부릴 때 이두박근이 수축하고, 팔을 펼 때는 삼두박근이 수축해요. 이두박근이 수축할 때 삼두박근은 이완되고, 삼두박근이 수축할 때 이두박근이 이완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팔을 폈다, 구부렸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여기 이두박근인데 한 덩어리밖에 없죠. 나머지 한 덩어리 어떻게 했어? 이렇게 꺼내서 잘라보니까 근육 속에 여러 개의 다발들이 있는데, 이 다발들을 뭐라고 부르냐? 근육섬유 다발이라고 부릅니다. 근육섬유 다발을 보니까 근육섬유 다발 속에 또 다발들이 들어있죠. 근육섬유 다발 속에 들어있는 게 뭐겠니? 근육섬유겠지. 그래서 근육섬유라고 이름을 붙였어. 그랬는데 이게 그냥 단순한 실인 줄 알았는데, 들여다보니까 이 안에 핵도 있고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소포체도 있고 리보솜도 있고 하더란 말이야. 그래서 얘네들이 뭐구나? 세포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죠. 따라서 근육섬유라고 하는 건 세포입니다. 이거 헷갈려요, 그죠? 근데 이 근육섬유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 되게 길 거 아니야. 몇십 cm 되겠죠. 이렇게 기다란 섬유가 세포 한 개라니. 세포가 너무 길잖아. 그래서 이 안을 자세히 들여다봤더니 세포는 분명히 한 개인데 핵이 너무 많아. 그래서 이 근육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발생 과정을 가지고 연구를 해봤더니 처음에는 여러 개의 세포였어. 근데 이 여러 개의 세포가 융합한 거야. 그래서 세포막이 다 합쳐진 거지. 하지만 핵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세포에 핵이 여러 개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이런 세포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핵이 많은 세포, 다핵세포라고 얘기하는데, 얘네들이 다핵세포인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포 속을 들여다봤어. 그랬더니 이 안에 또 섬유들이 들어있는 거야. 그럼 이제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 그래서 여기다가 원자를 붙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근육 원섬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요거는 세포 속에 있는 세포 구조물들이에요. 그래서 이 근육 원섬유가 또 엄청 많아. 그래서 이 근육 원섬유를 잘라서 근육 원섬유를 들여다봤더니 근육 원섬유 안에 또 섬유들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 이제 헷갈려. 더 이상 붙일 이름도 없어.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필라멘트 이렇게 불러요. 근데 필라멘트가 몇 종류야? 두 종류야. 여기 그림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 굵은 녀석과 얇은 녀석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굵은 애, 그 다음에 이거를 핑크색이라는 살색 굵은 점이 있고 그 사이에 보라색 점들이 있죠. 그렇지? 요 녀석들이 두 개가 서로 교차하고 있어요. 이 필라멘트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두 종류. 굵은 애를 마이오신 필라멘트라고 불러. 얇은 애를 액틴 필라멘트라고 불러. 이거 정리해볼까? 근육은 근육, 섬유, 다발이 모인 거고, 근육, 섬유, 다발은 근육, 섬유가 모인 거고, 근육, 섬유는 뭐가 모인 거야? 근육, 원섬유가 모인 거고, 근육 원섬유는 뭐가 모인 거야?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다. 어떤 단계가 세포냐? 얘가 세포라는 거지. 근육 섬유가 근육 세포이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확대해 볼게요. 근육 원섬유로 확대해 봤어. 이때 착각하지 말아야 될 거. 요 밑에 있는 그림은 입체로 그린 겁니다. 그래서 동그란 섬유야. 근데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은 이거는 단면을 그린 거죠. 여기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두 개의 액틴 필라멘트와 결합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입체로 보면 마이오신 필라멘트 하나가 6개의 액틴 필라멘트하고 결합합니다. 나중에 그림 한번 보여줄게요. 그리고 여기 액틴 필라멘트가 있어. 그리고 얘네들이 굉장히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배열을 보니까 뭐하고 교대로 반복한다 그래서 어두운 부분과 밝은 부분이 교대로 반복한다 그랬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만으로 되어 있냐? 액틴 필라멘트만으로 되어 있습니다. 온리 액틴. 그래서 여기는 빛이 잘 통과하겠죠. 그래서 밝게 보여요. 여기를 명대라고 하고 아이대라고 합니다. 아이는 뭐 영어로 아이소트로픽 라고 해서 왼쪽에 설명이 나오는데 빛이 골고루 반사된다 뭐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밝게 보이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칸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냐? 여기까지예요. 액틴도 있고 마이오신도 있죠. 그렇지? 근데 어디는 액틴하고 마이오신하고 겹쳐 있는 부위가 있고 또 어디는 마이오신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어쨌든 간에 액틴만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어두운 색을 띌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한다? 어두울암. 그래서 암대라고 부르고 A대라고 합니다. 뭐 N-아이소토픽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어두워. 근데 그 와중에 중간 부분에 마이오신만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 얘네들은 어두운 와중에 살짝 좀 더 밝겠죠. H대라고 부릅니다. 명대, 암대. 그리고 그 사이에 뭐 H대. 그리고 다시 새롭게 뭐가 시작된다? 명대가 시작된다. 이렇게. 그리고 이 명대 있잖아요. 액틴 필라멘트 있는 부분. 이 부분은 자 가운데 이렇게 지그재그로 된 이 선, 지그재그로 된 선을 중심으로 액틴 필라멘트가 왼쪽으로도 뻗어 있고 오른쪽으로도 뻗어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간에서 잡아주는 거겠죠. 근데 여기에 우리가 지선이라는 단어를 명칭을 붙였는데 사실은 이거는 선이라고 보면 안 돼요. 그치? 단면으로 봤을 때는 선으로 보이겠지만 이렇게 여기 입체상에서 보면 얘네들은 선이 아니라 동그란 원판이 지그재그로 볼록볼록 솟아나와 있는 그런 모양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얘를 G-디스크라고 부른대. 이렇게. 그래서 이게 표현이 더 명확하죠. 하지만 이게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는 지선이라는 말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지선이야. 여기도 지선이가 있겠죠? 오케이. 여기도 지선이가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지선이, 여기 또 지선이. 여기 있는 모양이랑 요 지선이와 요 지선이. 그 다음 지선의 모양. 보면 모양이 완전히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선과 지선 사이 똑같은 모양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하나의 근수축 단위로 볼 수가 있는 거지. 이 근수축 단위를 뭐라고 부르냐? 기본 명칭은 다 외워둬야 돼. 어떡하겠어. 세모를 외울 게 많아. 자주 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육, 원섬유, 마디 이렇게 부릅니다. 너무 길어. 사람들이 긴 거 싫어하잖아. 그래서 줄여서 줄임말로 뭐라고 한다? 근절. 근육에 있는 마디라는 뜻이죠. 이렇게 부르게 된다. 복잡하지? 그럼 요거를 사진으로 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뭐부터 봐? 가로무늬가 이렇게 가로무늬가 있다는 거 알 수 있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이렇게 계속 교차가 된다. 이거는 광학 현미경으로 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이사이에 봐봐 얘네. 이게 뭐니? 이거 미토콘드리아란 말이야. 되게 많지?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근육은 당연히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소비하는 그런 기관이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ATP를 공급해 줘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미토콘드리아들이 분포하고 있다. 좀 더 확대해 봅시다. 전자현미경 사진이 딱딱 밴드가 보이죠? 여기부터 볼게요. 여기 요렇게
어둡죠? 암대, A대. 그 다음 요기 이렇게 밝죠? I대. 그 다음 요기 어둡죠? A대. 여기 또 밝아요? I대. 그 다음 여기 또 밝네요. I대. 그리고 I대의 한가운데에 이렇게 선이 있죠. 이걸 뭐라고 해? 지선. 요 왼쪽 I대의 한가운데에도 지선. 그래서 이 지선이와 지선이 사이 그걸 뭐라고 한다? 근육 원섬유 마디 근절. 그 다음에 여기요. 어두운 와중에 살짝 밝은 곳이 있죠. H대가 됩니다. 좀 더 선명하고 큰 그림을 볼게요. 더 확실하게 보이지? 자, 지금 선생님이 영역 표시하는 부분 A대. 다음 두 번째 표시하는 부분 I대. 그 다음에 요거 지선. 요쪽에도 지선이 있죠? 이렇게. 여기도 지선. 지선에서 지선까지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한다? 근절.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선명하게 잘 찍힌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전자미경으로 아주 선명하게 잘 찍혔습니다. 발자국처럼 생겼죠? 좀 더 자세히 그려놓은 그림입니다. 약간 세밀화처럼 그려놨죠? 근육, 그 다음에 근섬유, I대, A대. 근육 원섬유를 확대한 모습. 그리고 우리 교과서에는 없는데 여기 마이오신 필라멘트 있잖아. 요 마이오신 필라멘트 중간 부위에 마이오신 필라멘트가 흩어지지 않도록 서로 엮어주는 그런 선이 하나 있어요. 이것도 디스크겠지. 이 녀석을 뭐라고 부른다? M선. 그 다음에 마이오신 필라멘트를 좀 더 세밀하게 그려보면 이런 모양이 나옵니다. 굵은 필라멘트 마이오신. 이렇게 모처럼 이렇게 하트 모양처럼 생긴 얘가 있는데 얘가 나중에 액틴과 붙어서 액틴을 잡아당기는 그런 마이오신 헤드예요. 그렇게 되면 근육이 서로가 서로를 잡아당기면서 이렇게 미끄러져 들어가가지고 근육이 짧아지는 거야. 그거는 다음 시간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액틴도 사실 이렇게 세 종류의 물질로 되어 있는데 요거 액틴 필라멘트라고 하고요. 어쨌든 이 가는 필라멘트 주성분은 액틴입니다. 이 굵은 필라멘트와 가는 필라멘트 이거 두 개 다 성분이 뭐야? 단백질이지. 근육하면 고기죠. 고기하면 떠오르는 게 뭐야? 단백질이죠. 여러분들 고기 먹을 때 단백질을 섭취하는데 여러분들이 섭취하는 단백질의 거의 대부분은 뭐다? 마이오신 필라멘트와 액틴 필라멘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좀 끊을게요. 되게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끊고 오늘 한 거는 근육의 구조고요. 다음 시간에는 근수축의 원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수축이 어떤 원리에서 이루어지는지 수능에 진짜 단골 문제인데요. 수능에 나오는 문제 항상 정해져 있잖아. 근수축할 때 A대와 I대와 H대의 길이가 어떻게 변하는지 퍼즐식으로 문제를 만들어 놓고 풀어라 하는 문제가 매년 매 모의고사 때마다 거르지 않고 나오는데요. 다음 시간에 이 근수축의 원리하고 수능에는 문제가 어떻게 나오는지 살짝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듣느라고 고생했고요. 우리 모두 힘냅시다. 서지쌤의 생명과학 마치겠습니다.